여러분,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세상 만사 웬만한 일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적도 있고, 몸이 아파 서글펐던 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끝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 마음을 핥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쓰라림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게 만들고 때로는 화병이 되어 내 몸까지 망가뜨리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휴대폰 연락처를 보며 지우지도 못하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는 그 이름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참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희망 고문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빌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한 나를 지키는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얼치고 설킨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학자로 기억하지만 인간 정약용의 삶은 배신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관료였던 그는 정조 임금의 서거 후 패족이 되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무려 18년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토록 그를 따르던 제자들, 호형호재하던 벗들이 그가 권력을 잃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자들 중에는 평소 그가 아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춥고 습한 유배지의 방 한 칸에서 다산은 인간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가르침을 남깁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결을 보아라. 무릇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비뚤어진 본성을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니 썩은 나무를 조각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멀리하여 너 자신을 지켜라.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노력으로 상대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이 오만이자 낭비라고요. 썩은 악과를 상자에 같이 두면 멀쩡한 악과까지 썩어버리듯 독이 되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피해야 할 비뚤어진 본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그 8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본인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물건을 빌려가서 망가뜨렸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변상하면 될까?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야 이거 원래 낡았던 거 아냐? 네가 관리를 잘 못했네. 친구끼리 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 너 참 예민해.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자기나해성 인격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나 비대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과 대신 상대를 공격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상황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을 방어하려 듭니다. 다산 선생은 이런 자들을 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부끄러움, 즉 수치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피해자고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논쟁은 여러분의 속만 썩일 뿐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평소에는 명절 인사 문자 한 통 없다가 꼭 아쉬운 일이 생길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김 형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목소리는 세상 둘도 없는 절친처럼 다정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식 취업 청탁을 부탁하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마음 약한 여러분이 어렵게 부탁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던가요? 형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아유, 바빠서 어쩌나 하며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을 위한 우정, 이익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는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만능 열쇠 혹은 지갑일 뿐입니다.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다 라는 달콤한 말은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계에 정을 쏟지 마십시오. 내가 쓰임이 다하면 버려질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 걔네 집 이번에 사업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어쩌면 좋아? 말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묘하게 반짝이고 있지 않던가요?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서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라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이 가진 가장 악마적인 본성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내면이 황폐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질투와 시기로 깎아내리고 여러분이 안 될 때는 거짓 위로로 포장된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빚은 얼마나 졌어? 이혼 사유가 정확히 뭐야? 라며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비극을 드라마 보듯 즐기고 있는 관객일 뿐입니다. 내 아픔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릴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른 사람 욕만 하다가 헤어지는 모임이 있습니다. 김씨 그 여자 바깥에서 딴짓한다더라. 박 사장 돈 많은 척해도 사실 빚이 산더미래. 처음에는 정보가 많은 사람인가 싶고 맞장구 쳐주다 보면 묘한 유대감도 생깁니다.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라는 말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앞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내 욕을 합니다. 그들에게 험담은 습관이자 놀이입니다. 내 비밀을 지켜줄 리 만무합니다. 탈무드에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라는 무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본인, 둘째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셋째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험담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은 오염됩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하만 자신이 올라간다고 느끼는 열등감 덩어리들을 멀리하십시오. 내 귀를 남들의 배설물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쓰게 두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모임 장소부터 메뉴, 심지어는 남의 자식 요육 문제까지 감놔라 배놔라 간섭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린 것이고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동양의 현자 노자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은 것은 딱딱하고 굳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죽으면 뻣뻣해져서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숨이 막힙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훈계와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변했네, 건방지네 하며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이 갉아먹힙니다. 소신이라는 가면을 쓴 아집, 그것은 늙음이 아니라 낡음의 증거입니다. 베풀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풀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99번을 잘해주다가 딱 한 번 거절했을 때 그동안의 고마움은 싹 잊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감사라는 기능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배은망덕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라고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이들을 위한 말입니다. 내가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 애쓰는 마음을 그들은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관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여러분의 진만 빠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움을 표하는 눈빛이 오고 가야 그게 인연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착취일 뿐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야, 물 좀 빨리 가져와. 손님이 왕인데 말이야. 그러다가도 동창회에 나가서 힘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나 부자 친구 앞에서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굽실거립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힘에 따라 태도가 표변하는 사람은 근본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늙고 병들거나 힘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무시하고 짓밟을 사람입니다. 사람의 급일 나누고 차별하는 자, 그 저열한 본성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만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세상이 말세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날씨가 좋아도 더워서 짜증나. 비가 오면 습해서 쑤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도 기어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 받아보셨을 겁니다. 장자는 탁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맑은 물조차 흙탕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바이너스보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타인의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빨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매일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여러분의 귀한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유형을 들으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30년 지기 친구인데 옛날에는 좋은 점도 있었는데 나만 참으면 모임이 조용할 텐데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끈끈한 정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악연을 질질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인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남을 배려하느라 너무 많이 참아오셨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날까봐 걱정하다가 정작 내 눈에 피눈물 나는 줄은 모르고 사셨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려면 예쁜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는 것을 잔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꽃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행위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가지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음식도 시간이 지나 상하면 버려야 하듯 한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인연이라도 지금 나를 썩게 만들고 있다면 그 인연의 수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나쁜 사람을 내보내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 자리는 고요한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내 행복을 빌어주는 진짜 귀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혹은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의 연락처를 정리해 보십시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그들에게 쏟았던 정성을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주십시오.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좋은 풍경을 보여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맑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따뜻한 햇살처럼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응원하는 지혜의 쉼터였습니다.